문전박대 당하면 기가 죽어요. 기가 많이 죽어. 화내지. 화내시고 막 그런다고 그 똥배가 튀어나온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실제 부담감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예전에는 자궁 탈출이 있을 때도 예. 자궁 절제를 많이 그렇죠. 했잖아요. 뭐 물론 지금도 많이들 하고 있어요. 계시죠, 그죠? 네. 자궁 탈출이라는 이름 때문에 자궁이 탈출이 자궁을 없애야 되겠다. 탈출한 걸 넣어놓을 생각은 안 하고 없애겠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본적인 병의 원인 자체가 자궁을 이렇게 매달아 놓은 그 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인대가 있는데 인대가 자궁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자궁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인대가 자궁 잘못한 옆에 거야. 있는 인대가 자궁, 늘어난 거지. 그렇지. 자궁을 지지하는 인대 근육들이 이제 늘어나고 다쳐가지고 이제 빠져나온 건데 보통 이제 60, 70 먹은 분들이 다른 병원에 가가지고 이게 자궁이 바깥으로 튀어나왔는데 갔더니 자궁을 들어내야 된대 그래가지고 저희 병원에서는 자궁 절제 안 하고 다 치료 수술해서 완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좋아하시죠. 출산 과정, 그래, 아기 가졌을 때 주위 인대가 늘어난 것 때문에 이제 결국 나중에 이게 회복을 못 시키는 경우에 생기는 현상이잖아요. 사실 요즘에 60, 70대도 성생활 다 하지 않습니까? 자궁 탈출증에서 자궁을 떼낸다는 의미는 자궁을 떼내고 입구를 막아버린다는 뜻이거든요. 입구를 되게 입구를 아주 좁혀놓잖아요. 아주 그렇죠. 극단적으로 좁혀놓기 때문에 할아버지들이 문전박대를 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전박대. 문전박대 당하면 기가 죽어요. 기가 많이 죽어. 질탈출이 이제 재발하지 않을 의도로 이렇게 좁혀놓는 건 알겠는데 성생활이 그 활발한 60대, 70대 그 여성분들을 질을 너무 좁혀놓으면은 그건 또 곤란하다. 문전박대 당하면 할아버지들이 화가 난다. 네, 요즘에는 안 그렇죠. 우리 병원에서도 그 원장님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골반 인대에다가 네. 그 뼈하고 인대 연결해가지고 배 속에서 이제 자궁을 딱 자리를 원래 자리에다 딱 고정시켜 버리면은 이 재발률이 거의 없으니까 질을 좁힐 이유가 없는 거지. 예, 그리고 이제 그 자궁을 뗄 이유도 없는 거고. 엄청 큰 경우에 자궁 조치수를 해야 할까요? 그 상황에 따라 좀 달라요. 자궁 큰 거 어디까지 봤어요? 좀 뭐 한 여기 그렇죠. 저기 명시까지 올라오는 자궁도 봤죠. 네. 아니 자궁이 크다라면은 개복해요, 복강경이에요? 자궁이 크다고 그래서 무조건 개복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복강경 수술에 능숙하고 경험이 많은 산부인과 의사 같은 경우에는 자궁이 좀 아무리 크더라도 복강경으로도 충분히 자궁 절제하는 게 가능해요. 예. 500g 이상 되는 자궁을 거대장이라고 하는데 사실 500g이면은 그렇게 크진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입장에서 예. 그렇죠. 적어도 1kg는 돼야지 이거 좀 1kg 는 크네. 크지. 예, 이렇게 생각하는데 보통 1kg 넘어가면은 통상 배꼽 위는 넘어가죠. 그러니까 임신 5개월 이상 크기라고 보면 돼요. 예. 실제로 보면은 이제 뭐 복강경으로 하기 어렵고 난이도 높은 수술은 개복을 해도 어려워요. 맞아요. 네, 개복을 해도 어려워요. 진료를 하면서 이 자궁 크기가 명치까지 올라오는 이런 자궁을 만들면 안 되죠. 그 전에 이제 해결을 해줘야 돼요. 병원을 근데 보통 자궁 절제나 뭐 자궁 수술하는 경우가 40대 넘어가서 체중이 이제 많이 증가하는 시기의 여성분들이 이제 많기 때문에 본인은 이게 소위 말해서 똥배가 튀어나온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만져보시라고 똥배는 이렇게 딱딱하지 않다고. 이렇게 좀 아랫배 뭐 이렇게 만져지고 하면은 사실은 그 건종 의심을 하긴 해야 되잖아요. 그죠? 맞아. 예. 저도 지금 수술을 했는데 개복 수술, 복강경 수술하고 수술이랑 차이점이 있는지. 아무래도 이제 개복 수술에 비해서 복강경 수술은 통증, 회복, 미용적인 측면에서 대단히 좋은 건 확실해요. 예전에 제가 이제 트레이닝 받은 90년대까지만 해도 복강경 수술이 거의 뭐 알려져 있지 보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아무리 작은 자궁이라 할지라도 다 개복을 해서 수술했잖아요. 그럼 보통 환자들이 일주일은 입원하고 기본이죠. 예. 일상생활 가는데도 보통 한 달 정도 개복 수술 걸렸다고. 그게 예. 기본이죠. 예, 그렇게 한 2주씩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맞아요. 뭐 큰 경우는.
근데 요즘은 뭐 수술하고 다음날 걸어 다니고 뭐 2, 3일이면 집에 안 보내주면 이제 반대지. 화내시고 막 그런다고. 그리고 일주일 있으면 거의 일상생활 다 하시고. 근데 요즘 개복 수술은 거의 안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개복 수술이 전부 복강경 수술, 뭐 로봇 대체되는, 수술로 대체가 되기 네. 때문에 결국은 이제 복강경하고 로봇 수술의 차이점은 뭐냐 이거죠. 우리가 이제 그 혈관을 잡을 때 위에서 안 보이고 접근이 안 되는 똑바른 막대기로 이렇게 혈관이 이렇게 있는 걸 이렇게 잡으면은 잘 안 잡히게 될 거 아닙니까 이게. 근데 로봇을 사용하면 관절이 있어서 이걸 직각으로 들어가서 잡을 수가 있어요. 이 로봇 수술을 했을 때 물론 복강경하고 같이 이렇게 두 가지 기술을 같이 포함해서 하긴 해야 되는데 로봇 수술을 포함하면 훨씬 더 여유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다. 우리 병원의 그 캐치프레이즈 3번. 개복 전환율 제로. 제로. 예, 그렇지. 개복 전환율 제로예요. 처음엔 상당히 힘들었어요. 여기서 이제 근무하기 전에는 이제 수술하다가 좀 많이 힘든 케이스다 그러면은 뭐 자유롭게 이제 개복으로 전환을 했는데 신중하게 구속이 됐어. 근데 저도 심적 부담감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아 미안해. 수술 후에 후유증은 어떤가요? 이 적출 후에 부작용이나 후유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들이 인터넷에 너무 이제 신화적인 내용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과학적인 내용이 아니고 그죠. 그에 다른 어떤 내용들이 있던가요 혹시? 저는 허리 아프다고 말씀 많은가요? 걱정하시는. 아 맞아요. 네. 자궁 절제하고 나면은 허리가 아프다 그런 말을 되게 많이 아니요 환자들이 수술 후에 그런 아니 사람들이 그런 사람 없잖아요. 없죠. 네. 없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수술하는 동안에 같은 자세로 계속 누워 있고 그 병원 침대 딱딱해. 네, 맞아요. 그러니까 수술하고 난 다음에 일시적으로 허리 아픈 거를 가지고서 자궁을 절제하면 허리가 아프다 이런 식으로 와전이 되지 않았나 배도 싶어요. 구부리고 다니고 이러니까 그렇겠다. 허리가 네. 좀 뻣뻣해지겠다 그죠? 자궁 절제 자체의 후유증은 사실 크게 없어요. 왜냐하면 자궁은 출산을 담당하는 기관이지 어떤 바이탈 장기는 바이탈 장기는 아니기 때문에 큰 그건 없어요. 예. 물론 근데 이제 심리적인 부작용은 있을 수 있죠. 수술 후에 성관계를 언제부터 하는 건가요? 성관계 가능한 거는 그 이제 자궁을 떼면은 자궁상부, 질상부를 이렇게 봉합을 하거든요. 봉합을 하면은 그 실밥이 이렇게 흡수사예요. 녹는 실. 그 흡수사가 완전히 녹는 데 걸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대개는 이제 인대까지 거기다 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흡수되는 시간이 약 한 4주 정도 걸리는 오랫동안 이제 이렇게 유지되는 그런 실밥을 쓰거든요. 그래서 감염률을 낮추려면은 한 4주 정도. 예, 그리고 사실은 뭐 사람들마다 개인 차이가 있으니까 흡수율도 그 병원에 가서 이제 그 흡수되는지 확인하고 이제 성관계 가지는 게 안전하죠. 너무 좀 성급하게 되면은 수술한 그 질 부위가 봉합 부위가 열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좀 심하면 장 같은 게 흘러나와가지고 응급으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저는 한 2달 정도 지켜보자고 하는. 근데 편이에요. 그 딱 보고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이제 와가지고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실밥 다 흡수되고 완전히 완치됐구나. 그렇지 보통 이제 확인을 못 오시는 하신 거예요, 분들이 이제 터져서 오시는 경우들이 있죠. 수술 후에 관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술 후에 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감염 관리거든요. 감염 관리. 자궁 적출했을 때 외부 피부에 있는 상처는 사실 감염이 거의 안 돼요. 근데 자궁을 제거하고 나면 질 상부에 뻥 뚫리잖아요. 자궁이 있던 자리에 뻥 뚫리면 그걸 이제 봉합을 해놓은 자리. 이걸 이제 질천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질천부. 이 자리에 감염이 되면은 봉합막염으로 바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환자들한테 하는 얘기는 1번 질 내부에 물을 넣지 마라. 샤워기 갖다 대거나 비데 쓰지 마라. 이게 물 들어가면 감염되거든요. 질 내부에는 유산균들이 살거든요. 근데 유산균들은 그 병적 감염을 안 일으킵니다. 대신 이제 유산을 만들어 가지고 피부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병원성 세균들, 염증 일으키는 세균이 못 들어오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걸 행군해 버리면은 방어벽이 깨지거든요. 그래서 2차 감염이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거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자궁 적출했다고 움직이지 마라 하진 않아요. 우리 병원에서는 수술 당일날은 소변줄을 꽂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못 움직이는 건데 그 다음날 되면 소변줄을 뽑고 난 다음에 가능하면 많이 움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신 이제 복압이 되게 많이 올라가는 뭐 이런 활동들은 한 2주 정도는 좀 피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대변을 보고 싶을 때 바로 보라고 얘기를 하죠.
참지 말라고. 가장 기본적으로는 뭐 그 정도의 내용들을 좀 관리를 하고, 그리고 수술하고 난 다음에 뭐 일주일만 지났는데 와가지고 술 먹었으면 술 언제 먹나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생각해요? 술 먹어도 됩니까? 물론 뭐 이렇게 과하게 마시는 경우, 음주하는 경우는 그게 드물겠지만은 아무래도 그 혈류량이 그쪽으로 많이 늘어날 수도 있고 면역도 떨어지고 염증 반응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봉합해 놓은 부분이 또 벌어질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는 한 달 정도. 예, 저도 그래요. 근데 나도 예전에 수술 받고 나서 4주 동안 술 마시지 말라고 그랬는데 사실 일주일 안에 마셨어요. 어떤 수술이었어요? 치- 술 마시면 안 되는 거죠.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 말씀 꼭 들으세요. 듣는 게 맞지. 맞아요. 저희가 이제 항상 뭐 말씀드리는 얘기지만 어떤 그 몸에 불편한 점이 있으면 일찍 오셔서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뭐 자궁적출산에 큰 수술 없이 이렇게 빨리 회복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저는 항상 병원에 오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오늘 참 바쁜 시간 내셔가지고 모여서 얘기 나눠주셔서 언제 말씀 좋은- 안 하십니까? 지금 남산의 원장들